그렇게 아침 식사를 잘 챙기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은 잘 들었니? 숙제는 뭐니?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도 아이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잘했어. 잘 갔다 왔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귀찮기도 하고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복습입니다. 숙제고. 좀 쉬고 내 공부가 시작될 무렵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쾌감을 느끼는 건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서 이 선생님을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숙제를 다음 주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중학교 1학년들이 완전 유력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와, 이거 좋다. 중학교 이거 하나 좋네. 그리고 장기적인 숙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전까지 해라. 이렇게 큰 숙제를 미리미리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아, 좋네 이거. 그냥 싹 잊어버리고 살면 되니까. 우선 당장 내가 해야 될 건 아니라 이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오늘 숙제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검사 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숙제를 합니다. 그날 가서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숙제해온 내짜 거를 잽싸게 베끼거나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용케 딱 냅니다. 그럼 또 다른 성취감이 몰려옵니다. 아, 숙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우 개운해. 나에게 이런 집중력이 있다니. 학교에 와서 해도 충분하게. 이런 성취감을 자꾸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숙제 속에 분명히 수업 선생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날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수업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고 숙제를 해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경우에 숙제를 내주죠.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받아온 즉시 그날 하는 것이 가장 숙제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숙제에 대한 설명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숙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잔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놔두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친구한테 이거 메시지 보내라고 바쁩니다. 야, 그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였냐? 어떻게 하는 거냐? 몇 페이지 써야 되는 거냐? 너 했냐? 우리 만나서 같이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만났는데 왜 PC방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보고서를 써야 되네요. 자기네들 말로는. 그런데 결국은 학교에 가서 하죠. 만난 김에 게임을 한 판 해야 되니까. 숙제는 받은 날 바로 하는 거. 바로 하면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숙제를 바로. 검사일이 다음 주여도 오늘 완전하게 끝납니다. 근데 큰 숙제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독후국을 써온다든지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없는 숙제들이 있죠. 오랜 동안 해야 되는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뼈대는 그날 잡아놓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무슨 보고서를 써와라. 이게 숙제라면 그 책을 주문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 책이 우리 집에 있다면 책의 목차라도 한번 봐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분량이구나 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숙제를 받은 그날에. 여기서 또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점은 큰 숙제의 경우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실험 보고서, 뭐 책을 구매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잘 때 책을 좀 몇 페이지 읽어준다든지 엄마가 여기 좀 읽었으니까 내일부터 네가 읽어라. 이 책 참 좋다. 이렇게 권해줄 수 있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음 달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숙제가 이번 주말에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이 숙제를 가지고 언제 검사할 일이 되나 이렇게 이쁘게 기다리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미리 슬쩍 내는 겁니다. 숙제를 미리 했으면.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잘했다 그리고 넙죽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것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채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점수를 내기가 좋죠. 상대평가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훑어보고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부지런히 했구나. 우선 칭찬 한번 듣습니다. 빨리 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봐라. 이걸 바꿔봐라.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 숙제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듣고 숙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거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제 날짜에 다시 냅니다. 그럼 우리 아이 숙제는 훨씬 더 양과 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가 2번 그 주제를 공부했다는 게 되죠. 더 자세히 생각해 봤다는 얘기가 되고 선생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할 기회를 한번 얻었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숙제가 빨리 완성되면 빨리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제가 골똘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녀를 잘 키운 어머니가 들려주신 비법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더라. 그래서 큰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그 뒤에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 둘에게도 그 방법을 계속 똑같이. 그래서 세 자녀를 굉장히 잘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숙제를 그렇게 도와주니까 참 좋더라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숙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